네, 가을이라 최근에 축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서울에서 건축과 관련된 축제나 행사들도 많이 열립니다. 서울시 건축상을 아시죠? 서울의 건축 문화와 기술 발전에 기여한 분들에게 시상하고 격려하는 서울시 건축 분야 최고의 상인데요. 올해로 벌써 33회째를 맞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건축상 영광의 주인공 가운데 2015 서울시 올해 건축가상 수상자이신 김인철 아르키움 대표 모시고 건축 이야기, 또 공공건축 이야기, 우리가 사는 건물 이야기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건축가상을 수상하게 되셨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소감부터 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동안 한 30년 가까이 열심히 했는데 아직도 많이 미흡합니다. 근데 아마 그동안 했었던 작업들을 좋게 보아서 이번 상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잘하라는 뜻으로 네. 알고 열심히 분발하겠습니다. 네. 잘 하셔서 드린 거겠죠? 네. 더 잘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건축상은 올해로 이제 33회째 굉장히 이제 연륜이 있는 그런 건축상인데요. 올해 건축가상은 지난해 신설돼서 올해 두 번째로 김인철 대표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만큼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유명 건축물들 설계도 많이 하셨지만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공건축에 대해서도 많이 참여하시고 사무실도 운영하고 계시고 대학교 강의도 하신다고요. 네. 네. 사무실은 운영한 지 30년 가까이 됐으니까 네. 제가 직접 관여를 안 해도 이렇게 잘 돌아가고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건축을 이제 하다 보니까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좋은 후배들이 많이 나와야 네. 그래서 이렇게 저변이 넓어져야 좋겠다는 생각에서 학교 강의도 좀 병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앙대학에서 이제 9년 동안 이제 그러니까 전임 교수로 예. 이제 재직을 했었고 이제 지금 정년을 하고 지금은 이제 시립대학에서 겸임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에게는 정말로 좋은 기회입니다. 이렇게 현장에서의 좋은 경험들을 가진 소위 전설 같은 인물들이죠.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네,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주로 강의는 어떤 걸 하세요? 네. 건축 이제 설계에 대한 강의를 네네. 하고 있죠. 예, 건축학과 학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참 하더군요. 지금 이제 5년제가 또 됐어요. 네, 지금은 5년제여서 예, 거의 밤새고 맨날 작업하고. 네, 대표님 학교 다니실 때도 그랬나요? 저희 때는 4년제였으니까 네. 한데 요즘 학생들의 분위기가 네.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해보겠다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달아오르고 있는 네.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재미를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하고 제가 학생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도 이런 거 하면 이런 재미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그게 선생으로 할 일이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철 대표께서 설계한 대표작 가운데 하나가 이제 어반하이브이죠. 강남의 교보문고 사거리에 있는 어반하이브, 구멍이 뻥뻥 뚫린 이제 그대로 번역하면 도시의 이제 벌집이라는 이런 건물인데요. 이걸로 그때 이제 서울시 건축상 받으셨었죠, 또? 예. 네네. 대상 받았어요. 대상 받으셨었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건축상도 여러 차례 수상을 하시고, 이 어반하이브가 설계해서 지어진 게 몇 년이죠? 몇 년 됐죠? 2008년이니까 네. 벌써 네. 7년 됐군요. 예,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줬다는 평가를 받으셨어요. 네. 어떤 영감을 가지고 작품을 설계하셨어요? 어반하이브라는 이름이 어려워서 보통 일반인들은 이제 빵빵이 건물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건물이요? 빵빵이. 빵빵이 건물. 예, 구멍이 빵빵 뚫려 있다면서 빵빵이 건물. 정감 있네요. 예. 예. 네. 예. 근데 그 건물을 제가 그렇게 설계했었던 이유는 네. 단순한 겁니다. 소위 말하는 요즘에 지어지고 있는 현대 건축물들은 거의 다 표정이 조금씩은 다르긴 하지만 다 네. 같은 모양이에요. 맞습니다. 예. 유리나 이렇게 금속으로 표면을 이렇게 둘러싸는 정도의 이제 그런 건물인데,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했죠. 왜 저것만이 정답일까? 또 예. 다른 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궁리를 하다가 보통 이제 고층 건물은 안에 이제 구조를 세우고 구조의 바깥에 이렇게 건축용어로 이제 스킨이라고 해요. 피부죠. 네. 피부를 이렇게 씌우는데 저는 그거를 뒤집었어요.
그 구조를 바깥으로 꺼내고 네. 그 이 스킨 역할을 하는 그 유리를 안으로 집어넣은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그 어바나이브인데 제가 하여튼 그런 모양을 이제 만들어서 뭐 이렇게 그 모양이 굉장히 이제 특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예. 저는 그걸 막 모양을 내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강남이라는 곳이 막 이렇게 그 어떤 그 자기를 이렇게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찬 그런 그 도시 분위기가 좀 저는 좀 이렇게 맞닿아가지 않아서 그걸 조금 이렇게 진정시킨다는 뭐 그런 뜻으로 네. 그냥 무채색의 그런 건물을 이제 만들었던 겁니다. 뭐 다행히 여러분들이 다 좋아해 주셔서 뭐 상도 받고 뭐 그렇게 됐죠. 네. 근데 이제 저희도 뭐 해외를 덜어 나가 보면 이 건물들이 다양하게 지어지는데 우리는 너무 좀 비슷한 건물의 사각형의 건물들이 좀 많다는 생각을 지금까지 뭐 최근에는 좀 변화가 좀 있더군요. 광화문 같은 데 나가봐도 그렇고요. 네. 근데 그런 그 천편일률적인 작품이 아니라 이런 어떤 철학과 말씀하신 여유와 이런 작품, 이런 그 건물들이 나오려면 설계자만 하신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발주자의 뭐 의지나 환경 이런 게 받쳐줘야 될 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건축이라는 게 네. 그 건축가만이 어떤 그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렇게 그 이 수용하는 네. 그 이 소위 문화가 있어야지 되고 또 그런 그 특별한 것 아니면 새로운 거를 요구하는 그 사회의 그 이 니드가 욕구가 있어야지 그게 가능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축 문화는 결국 어떤 그 나라의 그 문화적인 이제 그 징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징표가 정말 이렇게 그 어떤 수준 이상의 것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건축가만 잘하는 게 아니라 네. 그 대중과 발주자들까지도 다 같이 그 이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네. 그 외에 우리 김인철 대표께서 설계하신 이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옥길 기념관이 있고요. 또 행당동 주민센터, 춘천 호수 가는 길, 파주 웅진 싱크빅 이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파주에도 가면 이제 출판단지에 있는 거죠. 예, 출판단지. 굉장히 그 좋은 건물들이 많습니다. 뭐 지금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 말고도 얼마나 작품들이 많으시겠어요. 네. 그 중에 이제 조금 가장 어리석은 질문이죠. 좀 애착이 가거나 네? 자식 같겠지만 그런 작품이라면 어떤 걸 좀 들으실 수 있어요? 어바나이브 이제 말고. 네. 어바나이브 말고 뭐 그 제가 손댄 거는 다 제가 낳은 그 자식들이니까. 제 분신들이니까 네. 다 마음에 드는데 그렇게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건물을 하나 마무리 짓고 나면 여러 가지 이제 아쉬운 게 더 많이 남습니다. 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뭐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생겨서 이제 저희 우리 같은 이제 건축가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가 대표작이 무엇입니까? 네. 라고 물으면 넥스트 원 다음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네. 예. 그러시군요. 네. 네. 늘 이렇게 더 좋은 작품을 꿈을 꾸고 계시군요. 예.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네, 이제 김인철 대표께서는 물론 이제 개인 건축자로서, 건축도 설계자로서의 개인적인 꿈과 이런 프로젝트도 있겠지만 공공 프로젝트 또 이제 대중과의 건축의 소통 이런 거를 실제로 참여 많이 하고 계셔서 아마 올해 건축가상을 드린 것도 그런 그 노고를 취하해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공공 프로젝트 참여하시는 그 일들하고요. 또 우리가 공공 건축이 지금 이 시대에 왜 중요한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 네. 조금 이렇게 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유물이든 공유물이든 네. 간에 태생적으로 공공재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고 보는 것이기 네. 때문에 뭐 소유의 그걸 떠나서 일단 건축은 공공재라는 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이제 공공 프로젝트들 중에 가장 지금 최근에는 강남의 구룡마을을 예. 이제 거기 이제 재건축을 좀 예. 개발해야 되는데 이제 마스터 플랜을 만드는 작업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네. 또 그 앞서서는 지금 이 건축문화재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동사무소라고 하죠. 지금 이제 찾아가는 주민센터라고 하는데 예. 그 주민센터의 이제 리모델링 작업을
73명의 이제 그 건축가들을 이제 동원을 해서 네. 다 거의 뭐 자원봉사 같은 이제 그런 형식이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작업을 최근에 했고 또 지금 꾸준히 좀 하고 있는 작업 하나가 그 종묘 앞에 그 세운 4구역이라고 해서 세운상가에서 동대문 쪽 블럭입니다. 그 블럭을 또 지금 재건축하는 프로젝트의 마스터 플래너라는 이제 직책으로 네. 전체를 이제 그 지휘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공공건축이 이전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특별히 좀 더 중요해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건축은 그 한 나라의 문화를 이렇게 그 상징하는 그런 것인데 그 맨 선두에 있는 게 공공건축이죠. 네. 개인들의 건축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떤 그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살려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지만 이 공공에서 이 다루는 건물들은 그 민간 건축을 앞서서 선도하고 그렇게 돼서 우리의 건축 문화의 수준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이 역할을 가져야지 됩니다. 그래서 공공건축이 더욱 중요한 그렇군요. 거죠. 상하이에 갔더니 그 예원이라고 개인이 그 지은 그 어떤 그 정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뭐 독특한 걸 제외하고는 말씀 들어보니까 대부분 역사적인 유명한 건축물들이 사실 공공의 것들로 디자인되고 오래 기억되는 것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건축 본연의 일도 하시고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시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서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울 건축 아카데미도 운영을 하고 계시다면서요. 여기는 이제 그러면 건축에 있는 일반 시민들이 오시는 건가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건축에 대한 이제 그 이해를 좀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이제 그 강좌를 마련해서 지금 4회째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회마다 이렇게 그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맞춘 이제 그 강의진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몇 년째 그러면 해오시고 계신 건가 보죠? 그렇습니다. 건축학 개론 영화 보고 또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담이고요. 이런 그 공공건축에 대한 관심도 있으시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김인철 대표님은 건축의 문화적 가치라는 의미를 만들어낸 건축가로 또 평가를 받고 계시는데요. 건축물에 문화적 가치를 입힌다, 문화적 가치를 움직이게 한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고 구체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이제 그 건축을 보통 뭐 부동산 아니면 이제 그 건설하는 이제 기술의 이제 그 분야로도 생각을 개발 시대 그렇게 많이 그렇죠. 그렇게도 쭉 해왔으니까. 근데 사실 건축이 이렇게 창작이라는 이 장르에 속한다고 본다면 다른 분야의 이 창작 작업들하고 크게 차이가 나는 게 땅에다가 짓는다는 겁니다. 어디 뭐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의 굉장히 큰 덩어리를 또 고정된 장치로 이제 땅에다 짓는 겁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그 땅하고의 관계가 이제 굉장히 밀접해지는데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뭐 그 몇 평이냐 아니면 그 평당 얼마냐라는 이제 그런 일반적인 그런 가치 그 이전에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연 환경의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그 땅에서 있었던 어떤 역사의 흔적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아무리 그 강남에 그냥 이렇게 그 바둑판처럼 잘라진 그 다듬어진 땅이라고 하더라도 다 그 땅마다 역사들과 환경의 조건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그 건축의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작업이 이제 곧 그게 그 건축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건축이 그냥 그 하나의 물건으로만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됐을 때 그게 정말 이제 좋은 건축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건축에 대한 어떤 의미를 그 땅과 더불어서 같이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 곳곳에 있는 건축들이 다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 건물이 세워지는 땅의 조건이 땅의 역사가 땅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뭐 재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과 그 건축이 어떻게 연결되느냐는 거를 이렇게 정리해 두지 않으면 우리 거라는 거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이래서 전혀 다른 지역의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그것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그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예. 책도 쓰시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건축이라는 분야도 굉장히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길을, 마이웨이를 가겠다.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강의하시고, 시민들과도 만나서 강의하시고, 책도 많이 쓰시고, 대중들과 많이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거는 이제 사실은 힘든 일일 텐데, 전문가로서 어떤 의미가 있으신지 하고요. 또, 앞으로의 계획들까지 좀 마무리해 주고 가시겠습니까? 일단 제가 책을 쓰는 이유는 이 설계라는 이 우리가 하는 작업이 그게 이 디자인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모양 내고 네. 멋내는 그런 작업이 아니라 설계라는 건 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네. 계획을 세운다는 이야기는 소위 생각을 만든다는 작업인데 생각을 만들어서 그걸 정리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글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틈틈이 이제 설계를 하다가 그때그때 나오는 생각들을 이제 글로 정리를 하면 그게 나중에 책이 됩니다. 뭐 그 책을 쓰려고 네. 작정을 하고 쓰는 게 아니라 모은 것들을, 모은 글들을 가지고 이제 책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강의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대중들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거는 대중들이 이 건축에 대한 소위 말하는 어떤 성향을 방향을 제대로 잡지를 못하면 아무리 좋은 건축가를 우리가 만들어내도 그 건축가를 이렇게 활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런 쪽으로 좀 그거를 하려고 하고. 앞으로의 계획 짧게만 좀 꿈꾸고 계신 것도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건축을 제가 평생의 업으로 삼고 하고 있고 또 이게 하나의 창작 작업이라고 한다면 제가 창작한 이 결과가 이 일반인들, 대중을 이렇게 감동시킬 수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두가 감동할 수 있는 건축을 만드는 것, 그게 앞으로 제가 추구해야 되는 그런 목표입니다. 네.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많은 분들을 뵙잖아요. 인터뷰를 많이 하는데 건축하시는 건축가들 보면 참 굉장히 부럽고 존경스럽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아주 유익한 내용들 많이 나눴습니다. 2015 서울시 올해 건축가상을 수상하신 김인철 아르키움 대표 함께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